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시계 제로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첩보의 제보자가 송철호 현 시장의 최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라는 점이 공개되면서 어제 청와대가 정당인이 아닌 그저 공직자라고 얘기했던 사실이 무색해졌죠. 자, 이와 함께 제보냐 아니면 요구였느냐를 놓고 청와대 대변인과 부시장 간 주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를 연결해서 분석을 해봅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이 있었고 네. 오늘은 문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는데 자, 네. 문 행정관 최초 첩보 생산자로 알려진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 출신이고 국무총리실 사무관으로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런 어쨌든 검찰의 행보, 수사의 방향이나 속도 어떻게 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문 행정관이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는 핵심 코어의 인물이에요. 네.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쭉 발표했고 오늘 보도들에 대해서 청와대는 또 좀 발끈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제 발표한 내용이 이 외부의 제보가 청와대로 최초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경찰에 이첩됐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느냐. 네. 청와대 내부의 프로세스를 이야기한 것이다. 제보자는 외부의 인물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그 인적사항을 밝힐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지 거의 취재가 된 것 같다. 아마 이 기자들이 알아내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어제 저녁에 바로 알아냈죠. 말씀하신 대로 송병기 현 울산 부시장이라는 걸 알아냈고 오늘 조간은 이게 대서특필인데 마치 이 지금 말씀하신 문 행정관과 그냥 캠핑장에서 만나서 이 안면이 있는 정도의 친분인데 제보를 받았다라는 것이 청와대 발표였는데 네. 이 문제는 오늘 이제 송 부시장은 물어봐서 답했다. 이게 좀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캠핑장에서 만났다는 언급은 없고 네.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뭐 알게 됐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엇갈리는. 네. 그래서 야권에서는 지금 이제 좀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캠핑장이라고 둘러댔지만 캠프에서 만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같은 진영의 이 정치적 이 성향을 공유하는 인사였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하명 수사라는 정황이 드러난 것 아니냐라는 또 질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처음에 만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좋지만 정말 캠핑장에서 처음 만난 것인지 아니면 뭐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것인지 아니 사실은 얼굴도 안 본 사람이 전화 통화를 주고받다가 알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명쾌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청와대가 부분적으로는 구체적인 설명을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또 이제 감춰진 블라인드된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이 퍼즐을 언론이 맞추다 보면은 청와대가 좀 의심을 받거나 오히려 패착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이번 경우도 좀 이제 이 사후적으로 수습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다만 이 한 가지 청와대의 논리를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건 오늘 아침 조간에서는 봐라. 이 송철호 현 울산 부시장의 최측근인 부시장이 제보자라면 당연히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음해하기 위해서 또 청와대 좀 위세를 동원하기 위해서 이 악의적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제보한 게 뻔한데 네. 왜 청와대는 부인을 하느냐 이런 이제 논조일 텐데요. 사실 그 시절로 또 돌아가 보면 이게 2017년 말, 2018년 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청와대가 밝힌 대로 이 전 공직자라고 하더라. 이 울산시의 국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김기현 시장 시절에 이제 울산시 공직자였다가 그 밑에서 나와서 상대 캠프로 이제 전향을 해간 경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또 이 우리가 늘공, 어공 이렇게 은어로 구분을 하는데요. 어쩌다 공무원이 된 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공직자였다가 이 정치권에 몸을 담게 된 이 경우라면 이 청와대 발표도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부시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네. 뭐 이제 이 송철호 후보의
최측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차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이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포지션으로 현재는 이제 자리매김이 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예, 할 부분이죠. 하루 만에 드러나게 돼 있는 이 최초의 제보자. 네, 맞습니다. 제보자에게 어떤 여러 형태의 유불리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제보자 맞습니다. 보호 차원에서도 얘기 안 했다 하는데 네. 이분은 다름 아닌 송철호 캠프에서 바로 선거를 지휘했던 맞습니다. 최측근 참모인데 이분이 그렇죠. 그저 정당 출신이 아닌 공직자에 불과한 것인지 네. 그 해석을 놓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으로 이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시점에는. 네. 그런데 심지어는 그냥 김기현 시장 시절에 울산시청 내의 국장이었던 공직자인데, 뭐 예를 들면 그게 이제 핑계를 댄다면, 이 김 시장이 제대로 이제 지방자치 운영을 못해서 본인이 이제 옷을 벗고 나왔다고 설명을 하든, 혹은 그때 비위 사실을 알고 실망해서 그걸 반대편 진영에 뭐 제보했다고 설명을 하든, 어쨌든 본인의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도 그렇지, 결과적으로 부시장으로 갔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한 해명은 타이밍이 많이 좀 늦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도 하루 만에 혹은 한나절 만에 확인될 이적 사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좋아요. 청와대가 뭐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지키는 건 좋지만, 그러면 그게 송병기 부시장이라는 게 알려질 것을 예상하고 네. 이 대응 논리라든가 대응 자료들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글쎄 하루 만에 밝혀진 제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이미 그걸 다 면밀하게 준비했다는 그런 정황은 안 나와요. 오늘 정황은 안 나오고 윤도한 급조했다는 상황이죠. 국민소통수석이 추가로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만, 자 청와대 해명도 그렇고 오늘 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병기 부시장이 길지 않은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 이거는 또 해명이 됐다고 봅니까? 결단코 선거 개입의 의도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언론들이 추정하는 바 자신이 송철호 현 시장의 최측근이므로 이 김기현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이 집권한 여당 측 이제 인사의 라인으로 청와대에다가 하명 수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정황으로 지금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데, 네. 결단코 자신은 결백하다. 당시에는 뭐냐면 오히려 말 그대로 제보자, 내부에 있었던 외부화된 제보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제 결백을 호소한 건데요. 네. 문제는 지금 현재 부시장이 아니었다면, 야인이거나 혹은 민간인 신분이었다면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청와대 유리하게 어필될 수 있겠지만, 이 인물은 말씀하신 대로 이 김기현 전 시장의 반대 캠프에서 지금 진두지휘를 했던 인물이다 보니까 이 해설은 이 설명은 본인의 이제 어떤 면피성 발언들은 오늘 국민들에겐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고, 그것이 진실일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청와대에서 이 송병기 현 부시장에서부터 이 당시에 이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수사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다 빈틈없이 맞아떨어졌으면은 혹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프와 캠핑장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소소한 설명들이 자꾸 엇나가는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모든 상황을 다 장악하고 이 필요한 정보만을 공개하고 제공한다기보다는 지금 하루하루 대응하는데 청와대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대목은 분명히 좀 지켜보는 관전자인 국민들에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대목들이 좀 강하게 보여지네요. 네, 이렇게 뚜렷하게 해명이 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점점 더 청와대 여권 그리고 검찰 간의 이 정면 대결 양상이 깊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검찰의 수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찰이 선거를 앞둔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서 수사한 것이 선거 개입이다 또는 하명 수사다, 이런 의혹을 갖고 있고, 반대로 여권에서는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청와대까지
정면으로 겨냥한 것. 이건 네. 또 정치 행위다. 자, 검찰은 정치 행위 하지 마라. 이렇게 네. 여당 대변인의 논평까지 나오는데, 맞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구도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든 안 보든 오늘 이제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보면 사실 이제 국정조사까지도 최근에 뭐 친문 게이트 이렇게 이제 친문 농단 이렇게 이제 붙여놨습니다만 사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임을 상당히 좀 드러내고 있어요. 네. 황교안 대표도 이제 또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내셨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여권은 검찰에 대한 불만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와대는 자제하면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뭐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이 검찰과 야당이 한 팀, 그리고 청와대가 지금 오히려 청와대가 진실 공방을 수세적으로 벌이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제 싸워 치러야 하는 이게 좀 이상한 선거판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당 이해찬 대표가 맞습니다. 한국당과 검찰 연합이다 이런 용어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여당만의 시각이 아니라 네. 그냥 뭐 여야 진영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중간에서 관전자 입장에서 들여다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전 청와대 행정관이 안타까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날 경찰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가고 그 다음 날 청와대는 이제 대대적으로 이 진실 공방을 검찰발로 지금 허위 정보들이 언론에 유포되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검찰은 어떻게 해요?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이 보기에는 청와대와 검찰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충분히 수사 협조라든가 청와대가 검찰을 대부분은 통제하고 있는데 네. 그 통제가 너무 강해서 문제였다고 한다면 권력의 신여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윤 총장 임명식 때 했던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엄중히 수사해 달라가 이게 지금 살아있는 권력만 이 타겟으로 수사하고 있는 양상으로 이제 비춰지는 그림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제 이 대립각의 공방이 있는데 그 물밑에 또 하나 검경 간의 갈등이 이제 수면 위로 막 부상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불안한 것이 이게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어디가 옳고 어디가 그르고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거짓인가 이걸 판별하기가 좀 쉽지 않아져 있는 상황이라 이 상황은 빨리 종식돼야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정치적인 일정하고 맞물려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총선까지 흘러갈 것으로 보여져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네, 빨리 종식이 과연 될까 싶은 것이 쉽지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직을 건 것처럼 보입니다. 자, 네. 그야말로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라고 네.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계속 갈 수밖에는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힘듭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많은 그 분들이 처음에는 조국 전 장관이 표적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 소환도 임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다 소환 조사 받았고 조국 전 장관이 당연히 관련이 있다. 이건 뭐 심지어는 같은 엄호를 해주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도 3인 회의를 인정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 유재수를 덮는데 유재수 건을 감찰 무마하는데 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역할은 크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연락처도 모르고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으니 조국이 유재수를 봐줘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더 윗선에 뭐가 있는 것 아니냐인데 감찰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3인 회의는 조국, 백원우, 박형철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타겟은 조국으로 지금 보여지고 소환돼야 되는데요. 일가에 대한 수사보다 이건 공직 비위가 이제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일이 커졌는데 이 조국에서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타겟이 조국 전 장관이었다면 이미 장관에서 그만두고 물러났을 때 이제 가족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일은 청와대로 타고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게 보면은 이것은 조국 전 민정수석, 조국 전 장관의 기소로 끝나지 않을 문제이고 지금 유재수 사건과 김기현 사건, 여야의 이제 두 인물이 대표적으로 대비되는 사건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네. 더 흘러가게 될 것으로 보여져서 네. 총선까지 가는 일정도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는 조국도
전체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청와대의 윗선은 누구인가? 윗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친노 친문 그룹의 유력 인사일 수도 있는데 네네. 옆선이 될 수도 있고 뒷선이 될 수도 있으나 네. 검찰이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호랑이 등에 올라탄 윤석열 총장의 모습이 멈춰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 지금 청와대나 여권이 다소 수세에 몰린 이런 형국인데, 자, 이 와중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이라 할까요? 단독 원포인트 개각, 그리고 네. 압수수색이 있은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네. 차기 법무장관 후보로 내정했습니다. 이건 어떤 포석입니까? 이게 중요한 타이밍이죠. 청와대가 좀 서두른 측면이 보입니다. 하지만 또 이제 뭐 사필귀정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이제 이 청와대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건데요. 참여정부 때 이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떠올리게 하는 인사죠. 네. 이 추미애 이 5선 의원, 정치적으로는 뭐 최고 관록 있는 다선 의원이고, 무엇보다 야당 민주당 대표를 시작해서 여당 민주당으로 만들어 놓고 퇴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해찬 대표에게 이제 대표직을 물려줬는데요. 그렇게 보고 이제 원래는 이제 친문 그룹이 아니었습니다만 당 대표를 야당에서 여당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사실은 친문 핵심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역할을 해냈죠. 네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사가 항상 비검찰이었다는 거죠. 네. 초대 박상기 법학자, 조국 법학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판사 출신의 추미애 이 장관이 등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 개혁의 칼자루를 추 장관, 현재까지 이제 내정자 후보자입니다만, 그렇죠. 에게 쥐어주는 것으로 보여줘서 네. 제가 보기에는 빠르게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라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자, 그 검찰의 통제 속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이게 파트너십이 될 것이냐 아니면 네. 상당히 긴장된 견제 관계가 될 것이냐. 오늘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어떻게 언급을 전망합니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처럼 이게 소셜에서 아주 진보적인 입장을 쏟아내는 법학자와는 다르게 추미애 이 후보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지낸 인물이고 5선 의원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과 완전히 다른 것은 상당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 윤석열 총장과 저는 뭐 정면 충돌을 하는 양상보다는 상당한 소통의 기회와 자리를 만들면서 네. 절충안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정치력과 정무 감각을 동원하는 그런 법무부 장관으로 역할하게 될 것이다. 검찰 개혁의 강도는 늦추지 않되 네. 결국은 이 조국 전 장관과는 이 처음부터 악연으로 시작이 돼버렸잖아요.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둘이 함께 파트너가 돼서 검찰 개혁하는 꿈을 꿨다. 그 꿈이 이제 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아마 추 장관이 그 임무를 물려받아서 알겠습니다. 앞에 지금 시행착오가 있는 만큼 네네. 상당히 성취해낼 가능성은 높게 알겠습니다. 지켜봅니다. 네. 평론가님의 뭐 전망대로 되면 좋겠지만 잘 문재인 되기를 대통령의 기대해야죠.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또 맞습니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